안녕하세요. 코난의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지금 XRP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언제쯤 다시 움직일 수 있냐? 자, 그동안 왜 이토록 제자리였던 거냐?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시장이 멈춰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움직이는 판은 가격이 아니라 기준과 제도에서 먼저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 XRP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면 단순히 차트가 아니라 이걸 누가 인정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부터 봐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기관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IMF 국제통화기금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를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 XRP의 정체성 자체가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단순히 리플 재판 결과나 규제 이슈보다 훨씬 커요. 국가들, 기관들, 중앙은행들이 이 자산을 어떻게 바라볼지 기준을 만드는 순간이니까요. 자,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가격만 봅니다. 근데 시장은 기준이 바뀌는 순간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매일 실제 기관 자료와 정책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공유방에서는 그런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XRP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지 하나씩 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예측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석,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IMF는 최근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을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 시장 전체에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이 기준은 단순히 연구 보고서나 이 시뮬레이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정책 방향의 그런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암호화폐는 앞으로 결제형과 투자형 혹은 그 사이 어디쯤인가로 구분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 분류에 따라서 규제 주체도 달라지고 각 나라의 입장과 도입 속도 그리고 심지어 금융 인프라에서 채택 가능성까지 달라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XRP가 꽤 묘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XRP는 결제용 디지털 자산으로 설계가 됐는데 실제로 수많은 기관과 중앙은행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근데 미국 안에서는 여전히 증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IMF가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이런 자산을 기존 틀로만 규정할 수 있냐? 자, IMF 보고서 안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다자간 결제 구조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역할은 현금 기반 자산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말은 굉장히 신중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XRP 같은 자산은 기존 증권이나 화폐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표현 하나가 바뀌면 전 세계 중앙은행과 규제기관들의 태도도 바뀝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보는 건 가격과 그래프지만 정말 돈이 물리는 건 이런 기준이 제정이 될 때입니다. 지금 이 기준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자산 분류 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에 포함된 국가들은 일본, 싱가포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자, 모두 XRP 기반의 결제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진행한 국가들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이 나라들은 굳이 XRP 기반의 시스템을 실험을 하고 있냐?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제가 공유방에서 자세히 분석해 드렸죠. 단순히 이 나라가 XRP를 쓴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XRP를 고른 건지, 그리고 IMF 분류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제가 이미 내부 자료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 XRP는 지금 가격만 보면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얼음 아래에서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표면은 고유하지만 방향은 바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늦는 거고, 이 흐름을 먼저 읽으면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IMF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실제 금융기관들이 그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에 들어섰죠. 최근 이렇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대형 자산 운용사 에버딘, 그리고 프랑스의 초대형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XRP래죠. 즉 XRP에 대해서 실물자산 토큰화 실험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거 말 그대로 기술이 실제 금융 구조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블록체인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산 운용과 유동성 관리에 XRP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버딘은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전통이 있는 운용사죠. 자, 그들이 지금 실험 중인 건 기존 펀드 구조를 XRPL 기반으로 디지털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단순한 기술적 적용이 아니라 펀드 시장 전체를 새로 설계하는 수준의 변화예요. 반면 이 소시에테 제네랄은 훨씬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회사인 4G를 통해서 SG USD라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XRPL 위에서 직접 발행을 했어요. 자, 이미 테스트가 아니라 정식 발행 수준의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들이 왜 XRPL을 선택했느냐는 거죠. 속도나 수수료, 보안성 이런 건 기본입니다. 진짜 이유는 기관을 위한 구조라는 거예요. 자, XRP 레저는 처음부터 기관 간 가치 이동, 특히 규제가 복잡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인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커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움직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 소시에테 제네랄, 에버딘 말고도 지금 내부에서는 XRPL 테스트 참여한 기관들 중에는 ING, BNP 파리바, USB, 심지어 일부 아시아 국영 은행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발표되지는 않았을 뿐이지만 비공식 채널에서는 토큰화 실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분명한 흐름이에요. 실물자산 시장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준비된 플랫폼이 이 XRP 레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뉴스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움직이는 자금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가격은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금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자금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플랫폼이 XRP 레저라는 사실. 자, 이거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흐름이 시장에 어떤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단기적으로 또 감지되는 신호들이 있어요. 자, 이제 시장 반응을 봐야겠죠. 지난 24시간 동안 XRP 거래량이 무려 65%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제도 변화와 기간 움직임에 대한 그 시장 반응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재 XRP 가격은 3,500원 정도, 3,600원 사이가 되는데, 이 가격대는 최근 3주 동안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예요. 온체인 분석 자료를 보면은 거래 지갑들 일부가 거래소에서 자산을 보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바이낸스, 업비트, 크라켄 이런 주요 거래소에서 순유입이 늘어난 패턴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거 단순히 거래량이 늘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시장 유동성에 누군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박스권 정체 흐름에 있죠. 비트코인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더리움도 횡보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XRP만 거래량이 급등한다는 건 누군가 지금 이 구간을 기회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5,000원에서 6,000원 구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영역이죠. 자, 여기를 강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건 단기 바닥 다지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그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 게다가 이 흐름이 한 번 더 반복이 된다면 3,900원 선까지 다시 올라서는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을 움직이는 주체가 단기 투기 세력인지 장기 포지션을 잡는 세력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 고래 지갑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단기 펌핑이 아니라 구조적인 그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냐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IMF는 기준을 새로 짜고 있고 실제 은행들은 XRP 레저에서 진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금 시장 유동성도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흐름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가 저점이었네 하고 회상하는 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 흐름을 먼저 읽고 준비하는 쪽이 될 수도 있어요. XRP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오해를 받아왔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오해가 거치는 지금 같은 순간이라는 거죠. 가치의 재평가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고 거래량은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 세 가지 흐름, 사실상 SRP가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오는 첫 번째 징조들이죠. IMF는 기준을 바꾸고 있고 기관들은 XRP 레저 위에서 자산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단순한 뉴스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로 이어진 흐름이고 이 흐름을 지금 잡는 사람만이 나중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요. 자, 지금은 시끄러운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차트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더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제 목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표가 없으신 분들은 마음은 여기서 다 팔고 싶겠죠.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떨어질 때는 불안감과 초조함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세요. 왜냐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시는 것도 그렇고 목표 자체가 없으시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유방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 목표까지 가기 전까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죠? 이 모든 요소들은 항상 소음에 불과하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